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환갑은 가족들과 가볍게 식사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저의 대답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로 평균 83.6세입니다. 그리고 건강수명은 10살 정도 더 낮은 73.1세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남녀 성비를 보니 여성 100명당 남성이 99.8세로 남성의 비율이 더 적었습니다. 즉 여성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지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여자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무튼 가수 이혜란 씨의 100세 인생 노래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노래처럼 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언젠가는 평균 나이가 100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아직 중년의 나이지만 누군가는 은퇴 후 경제적 문제를, 누군가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을 걱정할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은퇴 후 경제력과 생활력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부 환경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로 반응하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는 주의력과 조심성을 요구하게 되고 소시적과는 다르다는 자각으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은퇴와 함께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되고 고립감, 가족관계 변화 등은 결국 우울증을 야기시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중 빈곤하며 고독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는 분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으신가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에 달하는 9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보는 리어커에 폐지를 잔뜩 실으면 10kg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은 얼마일까요? 1번 1,000원, 2번 3,000원, 3번 5,000원, 4번 7,000원, 5번 만원. 땡! 다 틀렸습니다. 500원입니다. 폐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 문제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폐지가 쌓이기 시작하여 키로당 100원 하던 폐지가 50원으로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어커에 가득 채워서 10번 실어 나르면 100kg이 됩니다. 이 폐지를 고물상으로 갖다 주면 5,000원을 번다고 합니다. 또한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영감, 이영감, 박영감 등이 나와바리를 정해놓고 폐지를 줍고 있어서 폐지 줍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 구입 및 대출 상환 43.1%, 자녀 교육비 양육비 21.8%, 관심이 없다 12.4%, 기타 11.2%, 자녀 결혼 비용 6.0%, 의료비 5.5%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자는 집 때문에 노후 대비가 안 된다고 하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노년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심리적으로도 행복한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생활비에 보태보겠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각 동네의 영감들의 나와바리에서 눈치 보면서 폐지 주우며 생활하기 싫으신 중년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비참한 노년의 인생을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중 그 첫 번째, 나의 행복한 노후를 자녀의 교육과 바꾸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새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새끼들은 제 영상 대신 먹방이나 게임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과 자식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독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린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상속은 기본 옵션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본인의 노후 자금을 대책 없이 아낌없이 써버립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목돈을 쓰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자녀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모조리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도 많습니다. 일하는 것도 모자라 새끼 학원 하나 더 보내겠다고 퇴근 후 알바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매달려도 그것은 결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생 후반전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시니어 모델을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론 머스크의 엄마인 네임 머스크는 1948년생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델 일과 영양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델들은 집안에서 무료하게 보내다가 몸에 찾아오는 노화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80이 넘는 나이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40대, 50대, 60대에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70대, 80대, 90대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서는 늘 최초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고 처음 늙고 처음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와 단어만 틀리지 같은 질문입니다. 고령화로 은퇴 후 삶이 연장된 세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 나이 이후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것. 여러분,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아졌지만 서로 신뢰와 사랑을 주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가족, 동료, 친구, 연인, 지인 등의 관계에는 행복을 넘어 생존과 결부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없었다면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생존과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있어서 관계는 끝까지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빠르고 느린 죽음으로 관계를 주로 상실해가는 시간이기도 한 노년은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연구 논문과 기업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세대와의 만남과 관계를 맺기는 특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대 교감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노인들이 문학을 매개로 다른 세대인 아이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며 이런 종류의 활동들에 적극적일수록 노인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 찾고 그 일이 다른 세대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노년이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매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년의 나이이지만 이렇게 인문학과 심리학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이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중년이지만 20대부터 80세까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 80세가 되어서도 계속 활동을 한다면 저는 80의 나이에도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며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때는 여유롭게 오프라인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네 번째,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자주 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혹시 아직도 미숙이 엄마, 민철이 아버지로 불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누구의 엄마 아빠로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속이 텅 빈 것 같았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게 되니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늙어간다는 생각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느 날부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시를 쓰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년의 나이에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본인이 글을 읽고 쓰는 게 좋아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관념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마련인 노인들은 타인과 주변 사람에게 뻗었던 시선과 관심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오는 변화로 충만해집니다. 한편으로 노년은 외적으로는 축소되는 세계가 내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이는 노인 당사자들이 만드는 세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몰두하는 일상과 본인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00세 시대는 은퇴 후에 시간이 단순히 연장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려나가고 상상해야 할 선물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기차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노년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꼭 배워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함께 쌓여가는 것입니다. 노인을 죽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허무한 삶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잘 익은 열매처럼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꽃할배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곱게 늙어갈 것입니다.